살짝 좀 수학 얘기도 좀 하고 그다음에 내가 좀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는 것들 예측하는 것들 그거를 좀 얘기를 해주려 하는데 일단 목표는요. 전체 화면 하면 보이려나? 오늘 PPT를 좀 만들었습니다. 저도 잠깐만. 오늘 이제 목표는 뭐냐면 이 내가 그 지난번에 그 양자 컴퓨터 얘기를 좀 했었는데 그거에 확장을 해서 지금 현대 암호 이게 좀 어떻게 진행이 되어 있는지 그걸 간단하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약간 지금의 그 암호화폐 시장에 약간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왜 그런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가 살짝 그래도 좀 이공개했던 양반들이니까 그거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러면 앞으로 뭐 해야 될지에 대한 이제 망상회로 늘 그렇듯이 망상회로를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사실 무지성으로 그냥 지금 현재 그 최근에 그 양자 컴퓨터 그런 거 나왔을 때 그 이제 양자 컴퓨터가 호재가 되고 그다음에 그거 관련된 뭐 여러 가지 뭐 찌라시든지 아니면 뭐 공식적인 뉴스라든지 그런 게 나오면 항상 암호화폐 시장에 이제 좀 차트에 되게 재밌는 현상들이 발생한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왜 사실은 그게 그냥 심리 때문인데 어떻게 보면은 뭐 예를 들면은 그 보도하는 사람들마다 뭐 양자 컴퓨터가 생기면 암호화폐가 이제 망한다 뭐 그렇게 바로 무지성으로 사실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근데 나는 이제 요거를 좀 기술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우리가 좀 더 본질적으로 이거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전공에서 배운 그 수학적 지식을 여러분들한테 살짝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예 그래서 약간의 역사 얘기 지금 조금 하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가 암호라는 거를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이 암호라는 게 사실 등장을 한 게 우리가 뭐 일단 기록상으로는 뭐 로마 시대 이거 율리우스 시저 왕 뭐 요때 이제 암호라는 개념이 최초로 등장했다 뭐 이런 주장들이 좀 있는데 사실 뭐 고전에는 뭐 자물쇠라는 것도 있었을 거고 여러 가지 그 목적들이 있었겠지만은 사실 우리가 알고 있겠지만 보통은 이런 군사적인 목적이 가장 컸잖아, 그지? 이 암호라고 그렇습니다. 발달한 게, 그치? 이 군 전쟁에 있어서 사실 암호가 가장 크게 발달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세계 대전 양상을 보면은 이 암호 체계를 얼마나 잘 만들었냐에 따라서 이게 진짜 전투의 승패를 결정할 정도로 되게 중요했거든. 그래서 이제 독일 같은 거 보면은 이거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요 애니그마라는 암호 장치가 있거든. 얘네는 이제 그 자기가 자판을 입력하면은 그게 암호로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가장 쉽게 얘기를 하면 그 예를 들어서 기억을 치면은 이제 그거의 네 번째 글자인 니은 디귿 리을 리을을 출력하는 뭐 예를 들면 이제 그런 형태로 그 암호를 만들어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암호화 된 거를 복호화 할 때도 이제 다시 거꾸로 그거를 역연산하면은 이거 암호화 복호화 할 수 있는 건데 물론 이제 어떤 자판을 입력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어떤 글자 내놓는지는 이제 얘네들은 그거를 거의 5분에 한 번씩 바꿨다고 해. 이제 이때 전쟁 당시에는 그게 결국에 얘네가 암호라는 게 어떻게 암호화하는지가 털리면은 사실 이게 끝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튜링이라는 사람 들어봤죠? 지금 사실 뭐 암호 체계나 이런 거에서 그 약간 암호학계의 노벨상처럼 튜링상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이 양반이 암호 해독 장치를 그 튜링 머신이라는 그 장치를 만들었고 이게 사실은 이거 이후에 컴퓨터가 되게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었거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런 튜링 머신이라는 것 자체도 그 암호를 이제 보고 어떻게 알고리즘을 짜가지고 얘네를 암호화했는지 그거를 밝히는 그런 장치였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내가 그 예를 들어서 우리 아군이랑 어떤 비문이 있는데 얘네를 암호화하는 방식이 예를 들어서 적군한테 털렸어. 그러면은 사실 지금까지 만들었던 모든 암호들이 다 그냥 털려버리는 거라. 이제 그런 사실 고전 암호에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대 암호 시스템은 어떠냐면은 이제 공개 키를 이용했다 해서 이제 퍼블릭 키 암호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알고리즘 자체를 이제 대중에 공개를 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암호화하는지를 공개를 했어. 지금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 그래서 그럼 이거를 공개하면은 대체 어떻게 암호화하냐 뭐 이제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일단
대충 모양은 이래.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홈페이지에 이제 접속을 할 때 이제 자기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잖아. 그 비밀번호가 이제 그 홈페이지에 있는 거랑 만약에 잘 맞아떨어지면은 거기에서 공개하고 있는 어떤 그 암호 알고리즘에다가 내 비밀 번호를 넣으면은 이게 이제 내 정보들이 다 이제 노출이 되는 뭐 그런 형태. 어, 질문 있습니다. 아, 예, 예. 혹시 화면이 안 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화면이 이게 안 제 넘어가? 화면이 이상한 건가요? 나도 그냥 첫 페이지에 멈춰 있긴 해. 아, 그래? 어, 음. 뭐야? 헐, 잠시만. 이제 아, 나왔냐 혹시? 이제 된다. 이게 나옵니다. 아, 이제 나왔냐? 아, 이게 그걸 슬라이드 쇼를 하면 안 되는구나. 아, 조졌네. 아까 슬라이드 쇼 누른 이후로 딱 멈춰 있긴 했어. 아, 그래? 아, 그럼 나 이거 주석한 것도 다 없어졌겠네. 아, 그래? 다시. 아무튼 뭐 간단하게 그 잠깐 했던 얘기 하면은 이거 뭐 목표 이거 내가 설명했었고, 그다음에 이거 뭐 애니그마 내용은 다 장치, 듣긴 했어. 예, 애니그마 장치 뭐 요거 했었고, 음. 그다음에 튜링이라는 양반 뭐 이런 사람이다. 그래서 뭐 이런 거 있었고, 그다음에 내가 여기까지 했었거든. 이제 공개키 암호화라는 거는 이제 음. 알고리즘이 어떻게 암호화 복호화를 하는지 이거를 공개를 하고, 그다음에 그 개인이 사실은 그 열쇠를 가지고 있다. 뭐 이런 모델이다. 뭐 이런 건데 제가 그거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거 전에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좀 좋은 용어들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그 정보 이론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면은 이제 송신자와 수신자가 항상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이제 보내는 사람을 그 영어 알파벳의 첫 글자 따가지고 앨리스, 그 다음에 받는 사람을 보통 밥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군대에서 알파 팀, 브라보 팀 이렇게 얘기를 하듯이 암호학이나 혹은 이제 통신 이론에서는 항상 이런 용어를 써. 잠깐 이거 주석 여기 써도 되나? 아, 되네. 그 앨리스와 밥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뭐 CDE도 계속 있기는 한데 어차피 결국에는 뭐 요거 두 명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서 정보를 탈취하는 사람을 보통 뭐 오스카 아니면은 뭐 척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악의가 없을 수도 있고 이제 있을 수도 있고 약간 그런 중의적인 사람이고, 그냥 무조건 내가 털겠다라고 마음먹은 사람은 보통 척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평문과 암호문, 우리가 이제 비밀로 간직하고 싶은 얘기 암호문, 그 다음에 그냥 평상시 문장을 평문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암호문을 평문을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암호로 바꾸겠다, 그거를 우리가 이제 암호화라고 하고, 이 암호문을 다시 평문으로 바꾸겠다는 거를 이제 복호화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간 과정을 보통 이제 E, D 이렇게 표시를 한다. 뭐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은 앞으로 이해를 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본격적으로 지금 현대 암호 체계가 지금 수학적으로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가, 그거 제가 정말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내용 자체가 사실은 그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던 정수 이론을 조금은 써야 돼서 제가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일단 제가 정말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혹시 세아 그 KMO 좀 맛본 적 있나? 없는 듯. 그 이거 뭐 별거는 아 근데 뭔 아니고, 말인지는 알긴 해. 모두 그치 그때 이거, 우리 수업 때 다 했잖아. 응. 그치 이게 이제 음. 뜻이 했잖아. 한잔 음, 했잖아. 무슨 보셨잖아. T로 나눴을 때, 뭐 음, T로 음.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정수. 그러니까 그렇지. 이제 그 예를 정도는 아니지. 들면은 음, 이제 거듭 제곱이 되게 중요해서 얘기를 음, 하는 거거든. 음, 요거 이제 뭐 이제 음. A랑 P가 서로 소라고 하고, 그다음에 소수는 뭐 P는 소수라고 하면은 이제 A를 P-1번만큼 거듭 제곱하면은 항상 소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 남는다. 뭐 그런 정리거든요. 증명은 아주 어렵진 음. 않은데 그것까지 하기에는 너무 좀 지루할 것 같아서 제가 증명은 좀 빼겠습니다. 뭐 궁금하면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면 제가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모듈러가 소수일 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소수로 나눌 때 얘기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그 임의의 정수를 확장한 거는 이제 우리가 오일러 확장 정리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얘는 참고로 우리가 페르마 소정리 뭐 이렇게 부릅니다. 알고 있다시피 여러분들 페르마 마지막 정리 알죠? 걔는 줄여서 그렇지. 그 페르마 라스트 디어럼 해서, 페르마 소정리는 요거 소문자 쓰고 라스트 정리는 대문자 뭐 이렇게 쓰는 음, 음. 관리가 있습니다. 아무튼 얘는 이제 우리가 페르마 소정리고 페르마 작은 정리 이렇게 부르고, 걔를 이제 그 임의의 정수 모듈러로 바꾸는 거를 이제 우리가 오일러 일반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여기 음. 요 이상한 함수는 뭐냐면요. 얘는 그 n 이하의 n과 1부터 n까지 서로 소인 정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1부터 p까지 서로소인 정수는 p 제외하고 다 서로소잖아, 그치? 그래서 p-1 여기 들어가는 거고. 근데 이제 임의의 정수를 만약에 이제 그 서로수 개수만큼 여기다가 거듭 제곱을 하면 그것도 이제 역시나 1을 내놓는다. 뭐 요거 정도. 예. 그냥 요거 결과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오케이. 그래서 예, 요게 이제 페르마 소정리랑 그다음에 오일러 확장 정리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체계는 이제 현대 암호에서 가장 보편화되어 있는 이제 RSA 암호 체계라는 거거든요. 보통 얘기하는 게 RSA 공개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개키. 아, 이게 사람 이름을 딴 예, 암호 체계였구나. 그렇죠. 리베스트, 샤미르, 아르만 뭐 이렇게 사실 읽는 방법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아무튼 RSA 공개키 이거 이 양반 이름들은 내 생각에 몰라도 되고요. 예, 요런 양자 게 이제 컴퓨터 때 했던 얘기네. 네, 맞아요. 요거 제가 조금 더 정확하게 소개를 할 건데 일단 개요를 설명을 드리면 그 우리가 엄청 큰 소수가 있어. 엄청 큰 소수가 이제 PQ가 있을 때 얘를 곱하는 거는 정말 쉽단 말이야. 그걸 예를 들면은 고등학교 때 곱셈 공식을 공부할 때는 사실 전개하기는 너무 쉽잖아. 그렇지. 시간은 좀 그렇지. 걸리지만 전개하는 건 너무 쉽단 말이야. 근데 반대로 이제 인수분해 하는 게 상당히 까다로웠거든. 근데 이제 응. 요게 그 소수도 물론 우리가 뭐 중학교 때 하는 소인수 분해는 굉장히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근데 n이 예를 들어서 엄청 크다. 그리고 심지어 소인수가 두 개밖에 없다. 이제 요러면은 그 지금 계산상으로 지금 컴퓨터 상으로는 n이 한 대략 2의 500제곱 정도 사이즈가 된다. 그러면은 지금 슈퍼컴퓨터로 얘를 인수분해 하는데 지금 우주의 나이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는 게 이제 알려져 있거든요. 요거를 우리가 보통 이제 컴퓨테이션의 인피저블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이것 덕분에 만약에 우리가 이런 체계를 이용해서 이제 암호화를 할 거다.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지만은 n만 공개해 놓고 사람들 보고 풀으라 하면은 절대 못 푸는 거야. 왜냐면은 그 어떤 컴퓨터로도 풀 수가 없거든. 아무리 천재여도 풀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점 때문에 오히려 요거를 사실은 물리적으로 못 풀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풀 수 있지만 사실은 지금의 기술력으로는 절대 못 푼다라는 거에 기반한 게 현대 암호의 이제 어떤 체계거든. 그래서 이거 어떤 방식인지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그 아까 말했듯이 소수는 아주 큰 거 두 개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곱한 거 이제 n까지 준비를 해서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암호화 하고 싶은 메시지를 준비를 하는 거야. 자, 근데 이제 여기에 메시지 x는 n과 서로소라고 돼 있는데 근데 사실 내가 메시지가 n과 서로소가 아닐 수도 있잖아. 근데 응. 이거를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어떤 문장을 이제 음. 숫자로 바꿨는데 서로소가 아닐 수도 있는데 근데 서로소가 지금 알려져 있는 거는 서로소가 아닐 확률이 그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로또가 50번 내가 아까 여기 다 적어놨나? 적어놨던 것 같은데 저거 안 적어놨네요. 그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게 아무튼 로또 12번을 연속으로 당첨될 확률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내가 메시지 아무거나 준비하면은 이 n이 너무 크고 소인수가 이거 두 개밖에 없어서 보통은 서로 씁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을 할 필요는 없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준비할 거는 뭐냐면 이제 E는 암호화 코드입니다. 이제 요거는 뭐냐면 이게 이제 개인이 준비하는 거거든. 자, 그 다음에 이 E랑 그 복호화 코드 D를 준비를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예를 들면 이제 비밀번호가 될 이제 E를 준비를 했어. 이제 얘를 내가 그 아까 그 페르마 소정리랑 그 오일러 정리 제가 설명드릴 때 나타났던 요거 서로수 개수 재는 거 있죠. 요거에 대해서 나머지가 1이 되도록 곱했을 때 나머지가 1이 되도록 하는 D도 같이 준비를 합니다. 이제 2를 준비하면서.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되냐면은 내가 이제 X에다가 이거 왜 안 나와? 어? 이거 왜 안 나오냐? 됐다. 이제 X에다가 이제 2D 제곱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그 서로소 개수 더하는 거에 플러스 1 꼴일 거잖아. 그치? 정수 곱하기. 맞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왜요? 왜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합동이니까. 그러니까 거듭 제곱한 게 지금 얘를 어떻게 준비한 거야? 이제 파이 n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 되도록 준비한 거잖아. 그러면은 네. 파이 n의 정수배 플러스 1 꼴일 거잖아. 그치?
응, 이거는 이제 등식이야, 등식 그냥. 응. ED는 너무 어려워요, 선생님. 파이 n 곱하기 점수 플러스 1. 요거 혹시 좀 어렵습니까? 아니, 일단 계속 여기까지는, 킵고잉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보면은 x에 파이 n에 응, 응, k 제곱 곱하기 x가 되겠지. 지수를 풀면. 응, 그럼 얘는 아까 1이라고 했잖아. 얘가 1이니까. 응. 이 모드 n으로 나눴을 때. 그 얘가 1이 돼 음. 버리니까 결국에는 이제 x만 응, 남아. 요거까지 어, 이해됐어? 그러면 네네. 내가 오케이. 2d 제곱을 하면은 x랑 똑같아져. 그러면 응, 요거는 응, 뭐냐면은 내가 요거를 하면 돼. 그러니까 내가 암호문이 있으면은 요거의 2제곱을 응, 계산을 하는 거야. 요거는 이제 컴퓨터로 응,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응. 나중에 복호화를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 d제곱을 곱하면 내가 딱 x가 이제것만. 남는 거라. 음, 요게 이제 암호 체계야. 그래서 결국에 지금 이제 요거 거듭 제곱을 한 걸로 이제 내가 암호화를 계산한 건데, 그러니까 요게 이제 암호문이 되는 거지. 얘가 평문이면 얘가 암호문이야. 음, 요게 다야 사실은. 그러면은 아까 그 ED라는 거를 얻을 때 이제 나는 이 값을 알잖아. 왜냐면은 이제 PQ는 내가 아니까. 그러니까 나는 PQ를 알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이제 내가 N만 공개를 해버리면은 사람들은 절대 이거를 계산을 못해. 왜냐면은 이 음, 서로소인과 개수를 구하는 공식이 이렇게 되거든. 근데 P도 모르고 Q도 모르니까 사람들은 절대로 계산을 못하니까, 나는 이걸 알 수 음, 있는데 사람들은 몰라. 이 N을 알아도. 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음, 그러면은 체계가 어떻게 될 거냐면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아까 송신자 앨리스가 이제 밥에게 내가 X라는 걸 보내고 싶어. 자, 그러면 음, 밥이 이제 PQ를 아무거나 골라. 이제 자기가 원하는 거 아무거나 골라서 이거를 계산을 해. 그 다음에 밥은 요거 계산할 수 있지. 요거 내가 자기가 골랐으니까. 자, 그러면은 아까 했던 것처럼 이제 파이엔과 서로소인 정수 2를 선택을 해. 그리고 요거를 만족시키는 D를 이제 밥은 간직을 하는 거야. 오케이? 음,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까지 됐고. 자, 그다음에 이제 밥은 음, 얘를 무조건 공개를 해. 그러니까 n과 e를 공개를 해. 그러면은 음, 다른 사람들은 d도 몰라. 왜냐면 d를 알려면 n을 소인수분해해서 얘를 계산한 다음에 이건 만족하는 이제 1차 합동식을 풀어야 음, 되거든. 그지? 이게 1차 합동식을 풀어야 그러네. 되니까 절대 몰라. 그러면은 음, 밥은 d랑 phi n까지 아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요것만 아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앨리스가 밥한테 만약에 이제 어떤 암호를 보내고 싶어. 자, 만약 암호를 보내고 싶으면은 이제 x에다가 앨리스가 이제 x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이제 여기다가 음, 2제곱을 계산을 하면 돼. 2제곱을 계산해서 음, 그냥 보내주기만 하면 돼. 그러면은 x 2제곱이 음, 공개가 되어 있어도 혹시나 중간에 누가 털어도 얘는 절대로 못 음, 푸는 거야. 왜냐하면은 그치. 다른 띠를 사람들은 모르니까. D도 모르고 이것도 모르니까. 음, 그러면은 이제 음, 밥은 이거 x 2제곱 오케이 받았어? 그러면 얘를 음. D 제곱해서 D 제곱해서 원래 x였구나. X로 바꾸면 되구나. 예. 이제 요게 지금 수학 암호 체계다. 음, 그래서 뭐 요게 이제 지금 재밌네. 암호 체계 사실 이게 다야 진짜. 이게 다서 음, 결국에는 이게 컴퓨터 시간적으로 못 푸니까 슈퍼컴퓨터로도 못 풀기 때문에 요런 그 소수가 소인수분해 되는데 그 우주의 나이보다 오래 걸릴 시간이 된다는 성질 덕분에 이제 요런 암호 체계가 사실상 지금 가능한 거다. 음, 물론 이제 그거 문제가 있는데, 요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앨리스가 x 2제곱이라는 거를 만약에 다른 사람이 앨리스 인척하고 이거 보내버릴 수도 있잖아. 그지? 음, 다른 사람이 앨리스 인척하고 이거를 보내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그치, 그치, B가 그치. 오해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앨리스가 자기가 이거 보냈는데 안 보낸 척 할 수도 있잖아. 나는 이거 보낸 적 없는데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보통 흔히 서명이라고 하는 게, 그 예를 들면 1번 그 오스카라는 사람이 이제 앨리스를 그 뭐냐 메시지 음, 그거를 앨리스 인척하고 구라 메시지를 보냈거나, 아니면은 음, 보내놓고 안 보낸 척했을 때,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검증을 하려면 와, 이제 디지털 서명으로 해결을 하거든. 요거는 이제 역으로 그 아까 내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는 이제 암호 체계 받는 사람이 이제 PQ를 선택을 해서 요런 계산을 했었는데, 이제 디지털 서명은 보내는 사람이 네, 똑같은 과정으로 계산을 하는 거야. 이제 앨리스도 아까 마찬가지로 이제 그 PQ 고르고 N 고르고 그 다음에 그거 맞게 내가 E 고르고 그럼 D도 계산을 할 수가 있지.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이제
앨리스는 요거를 밥에게 보내면은 요거를 이제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아까 암호화 했던 거랑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이게 앨리스가 보낸 게 맞구나. 그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날짜 정보도 보통 다 들어 있어서 이게 다른 사람이 보낸 게 아니라 이제 이 사람이 보낸 게 맞구나. 이렇게 이제 이중으로도 그 검증을 할 수 있다. 이제 요게 현대 이제 암호 체계입니다. 여기까지 혹시 지금 이해되셨습니까? 이 N 라지 N이 아까 N이랑 똑같은가요? 요거는 이제 앨리스의 n이라서 아까 이거 n은 자기가 다르지. 고르는 거지, 그치.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N 보내는 사람이 프라임 고르는 느낌인 거지. 거지. 그치. 그러니까 밥도 이런 음, 과정을 하고 앨리스도 이 그치. 과정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음, 이중으로 이제 검증이 되는 거다. 이렇게 하면은 음, 상호 확인이 된다. 어. 그래서 요게 지금의 RSA 공격기 암호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뭐 또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또 여기에다가 이제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이제 ECC라는 그 암호 체계도 있거든요. 요거는 해석하면은 엘립틱이 타원 곡선입니다. 타원 곡선 엘립틱 커브가. 그래서 그 뭐 요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이 RSA를 조금 응용해가지고 요거를 최근에는 RSA 암호 체계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푼다. 뭐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요거는 저도 아주 빼어나진 않아가지고 그 준비를 많이 못했습니다. 아무튼 뭐 ECC라는 체계도 할 수 있다. 근데 이것도 본질적으로는 RSA 암호 체계랑 좀 비슷한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혹시 질문이 있습니까? 괜찮나요? 다 하면서 이제, 네. 자, 그럼 이제 지금 이제 수학은 끝났고요. 이제 수학은 없습니다. 휴, 야호! 자, 야호. 이제 제가 이제 소개할 거는 요거 뭐 수학처럼 보이긴 하지만 제가 수학 얘기는 거의 안 할 거고요. 이제 쇼어 알고리즘이라는 건데 이거 제가 양자 컴퓨터 얘기할 때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자, 얘는 뭐냐면 다항 시간 안에 그 아까 큰 거 있죠. 아까 이런 큰 음, 수를 소인수 분해할 수 있는 양자 알고리즘입니다. 양자 알고리즘. 음, 그래서 n만 가지고 이 PQ를 다항 시간이라 하면 예를 들면은 지금 우주의 나이만큼 걸리는 시간을 1년쯤으로 줄일 수 있느냐 뭐 그런 얘기거든요. 자, 근데 요게 만약에 지금 적당한 양자 컴퓨터가 만약에 준비가 되어 있으면은 요게 수학적으로 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증명이 되었습니다, 이미. 자, 이거 뭐 스텝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1과 n 사이의 정수를 선택해서 만약에 선택했는데 a가 n의 그치. 인수다. 미친, 그러면 이거는 진짜 운빨이고 이제 아니면은 요 스텝 3가 중요한데 음, 요 a의 x제곱이라는 요런 그 지수함수를 생각을 하거든요. 요 이제 지수함수의 음, 주기를 이용해서 이제 스텝 4에서 뭐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만 보시면 됩니다. 요거 최대 공약수를 구해서 만약 요거를 이용해서 이제 인수를 아주 빠른 시간 안에 구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쇼 알고리즘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사실 양자 알고리즘이 사용이 되는 스텝이 요 스텝 3입니다. 스텝 3. 이 음, 지수함수의 주기를 계산하는 게 지금의 슈퍼컴퓨터로는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려. 근데 MP 하드지요. 엠피아드 문제인데 근데 이 양자 컴퓨터가 만약에 준비가 되어 있다. 그 음, 내가 지난번에 양자 컴퓨터 큐비트 얘기할 때 얘기를 했듯이 음, 그 양자 컴퓨터는 그 중첩 상태를 이용해서 푼단 말이야. 0과 1 음, 사이의 그 혼재된 상태. 그럼 예를 들면은 그 뭐 고전 2비트가 준비가 돼 있어. 그러면은 00, 01, 1011 요렇게 네 개잖아. 그치? 요렇게 네 음, 개인데 근데 예를 들면은 내가 어떤 계산을 하는데 그럼 00, 01, 1011 요렇게 네 번을 거쳐야 되잖아. 그럼 4틱이 음, 걸린단 말이야. 4틱이. 음, 자, 근데 양자 컴퓨터는 장점이 뭐냐면 이 네 개를 혼재된 상태 한 번으로 계산을 하는 거야. 음, 어. 그러면은 4틱이 1틱으로 줄었지. 음, 그러면은 3비트만 돼도 8틱이 1틱으로 줄고 4비트가 되면 그치. 16틱이 비트 1틱으로 수가, 줄고. 그지? 그러면은 음, 얘는 결국에 지수함수의 시간을 줄인 거야. 그치, 그치? 그치. 2의 n제곱을 이제 1틱으로 줄인 거니까. N제곱. N으로 어. 바꿔버린 거지. 그런 장점 덕분에 이런 지수함수적인 계산을 이제 음, 이거 정확한 설명은 아니지만 아무튼 뭐 비슷한 뉘앙스긴 한데 이런 지수함수적인 계산을 양자 게이트를 이용하면은 엄청나게 빨리 풀 수 있다. 로고를 음, 씌워버리는 거네. 그치. 음, 거의 이제 이산 로그 이거를 이제 양자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제 풀어버리는 거거든. 음, 그래서 아까 내가 그 2의 500제곱 정도는 그 슈퍼컴퓨터로 음, 우주 나이보다 오래 걸린다 했는데 지금 그치. 이론적으로 3000 음, 큐비트면은 풀 수가 있다. 얘를. 음, 어. 그래서 이게 대박인 거야. 그래서 지금 뭐 내가 이거 준비할 당시에 이제
칼텍에서 6100 큐비트를 이제 음. 달성을 했거든. 요거는 이제 그 초전도체 방식이긴 한데 음. 그 초전도체 방식은 문제가 요게 안정화가 안 돼. 그 음. 아까 말했던 그 혼재 상태를 유지하는데 이 양자 공명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되거든. 근데 그 음. 시간이 초전도체는 되게 짧아가지고 이게 안정화가 잘 안 되는 단점이 있어. 그래서 음. 내가 이제 아이온 큐를 좀 생각을 하는 게 걔네는 이 공명을 유지하는 시간이 되게 길어가지고 정확도가 되게 음. 높거든. 내가 그런 음. 면에서 좀 높이 평가하는 것도 있는데 아무튼 뭐 초전도체든 간에 얘네 칼텍에서 지금 6100 큐비트를 달성했다라는 거는 이제 3000 큐비트면 사실 지금 암호체계 다 뚫리는 건데 벌써 이거를 물론 상용화는 안 됐지만 실험적으로라도 이렇게 달성했다라는 건 되게 큰 의미거든. 뭐 근데 여기서도 뭐 제로도 보면은 정확도 뭐 이 정도 달성했다라는데 이거 만약에 상용화 할 수 있다. 만약에 다 이거 정확도를 더 높인다 하면은 이거 진짜 의미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뭐 또 약간 옛날 그거지만 이제 양자 컴퓨팅 기업에서 비트코인 암호캐면은 1BTC를 주겠다. 그래서 쇼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아까 내가 설명했던 이거 만약에 현대 ECC 암호 체계를 해독을 하면은 자기들이 1비트코인을 이제 선물하겠다. 그래서 나 이거 보고 이 휴지 조각 될 거 알고 주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거 1년 내로 이그 현대 암호 체계를 깨면은 이제 포상을 줄 정도로 되게 요거 생각보다 양자 컴퓨팅 기업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그래서 푸는 순간 우리가 이거를 큐데이라고 하거든요. 퀀텀 데이에서 양자 컴퓨터가 이거를 해독을 하는 순간 우리가 이 시점부터는 사실은 지금까지의 암호 체계 및 그 어떤 전산망과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질 거다. 그래서 요때까지는 이제 전환을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요거는 간단하게 보는 건데 지금 제가 잘 좋아하는 요 아이온큐 회사 보면은 올해 64 큐비트 이제 넘게 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요때 수백 수천 큐비트 요때 만약에 3000 큐비트 도달하면은 얘네 지금 정확도 만약에 이렇게 유지한다? 그럼 진짜 바로 풀립니다. 2028년에. 네. 와, 그래서 그럼 제가 진짜 혁명이 오는 게 얼마 안 남은 거네. 그렇죠. 얼마 진짜 생각보다 얼마 안 남고 물론 이제 행복회로긴 하지만 음. 뭐 우리 입장에선 재앙회로일 수도 있지만 얘네 입장에서 행복회로 돌리면은 진짜로 얼마 안 남은 겁니다. 그래서 요때 뭐 이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8만 논리 큐비트면은 지금 거의 웬만한 슈퍼컴퓨터가 계산할 수 있는 거는 정말 빠른 시간 안에 할 수 있다. 뭐 이렇더라니까. 그래서 그 지금 이 이온 트랩 방식이 초전도체보다 안정적인 제어가 가능해서 제가 이거를 좀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제 메인 질문 요 암호화폐 이제 암호 체계가 어떻게 되느냐? 요거 간단하게 보면은 이제 지금 가상자산이라고 흔히 부르는 이제 암호화폐라는 게 송금자가 수신자의 공개키 주소로 암호화폐를 보내는 거래 자체를 생성을 해.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흔히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게 이 거래했던 내역을 계속 쌓는 거거든. 이 블록으로 아 이거 거래했다 이런 거를 쌓는 거라서 나도 예전에는 이 암호화폐 혹은 뭐 가상자산 이런 게 조금 난 도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요런 구조들을 좀 살펴보면은 사실 금을 거래하는 거랑 별반 다를 게 없어 진짜. 그래서 예를 들어 아까 말했듯이 이제 그 공개키 주소를 암호화폐로 보내서 아 그럼 송금자가 이거를 이제 암호문으로 이 자기의 화폐를 보내면은 수신자가 이거를 이제 복호화해서 받고 그 다음에 그 반대로 이제 송금자도 이거를 그 암호화된 거를 보내가지고 이제 서명을 해서 이제 이중으로 확인하는 방식 우리가 P2P 방식이라고 하는 게 이 서명과 거래 이렇게 두 개 사이에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거거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네트워크 자체에 이제 공개된 키로 이제 거래 내역을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은 일단 지금의 컴퓨터로는 이게 뚫릴 리가 없겠지. 왜냐하면은 그 컴퓨테이션은 인피저블하니까. 그래서 이 거래 자체를 이제 공개를 해놓은 덕분에 이제 상호 간에 감시도 되기 때문에 이게 그 보안적으로는 지금 현재 이제 우수한 어떤 화폐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뭐 블록 생성한다. 우리가 흔히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래 자체들을 이제 기록을 해두는 그런 형태다. 그리고 뭐 우리가 흔히 채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런 거래들 자체를 이제 채굴자들이 이걸 모으거든. 그러면은 아 이거를 거래했던 내역들 막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거를 얘네들을 모아가지고 아 그 요 비트코인에서 블록을 생성해 주면은 지금의 그 BTC 같은 거는 아 요거 너네 요거 추가해 줬어? 아 그러면은 비트코인 줄게 뭐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채굴 보상을 주는 거고. 물론 이제 지금은 그 거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흔히 말하는 이게 채굴장 보면 이제 GPU 때려 박히고 있잖아. 왜냐하면은 요거는 그 블록을 생성하는 게 그 난이도가
난이도 자체는 낮아 수학적으로. 근데 그 숫자 자체가 커가지고 그냥 때려 맞추는 계산 방식이니까. 능력이 중요하다면. 그치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계산이 계산을 많이 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 그치 그냥 계속 노가다하는 거란 빠르게. 말이다. 어. 그래서 이게 그냥 진짜 물리적으로 노가다여 가지고 그래서 요런 음, 보상을 주는 거다 뭐 하는데, 음, 그래서 제가 요거를 보고 아 그러면은 이 암호화폐가 내 생각에는 이게 사실상 어떤 뭐 물론 이제 금도 어떤 상징성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그냥 뭐 달러라든지 뭐 원화라든지 이런 화폐들도 물론 상징성이 다 있기는 하지만 이 암호화폐가 어쨌든 지금의 어떤 시총을 유지하게 된 데에는 우리가 미래에도 얘가 그 화폐 역할을 하려면은 그 뭐냐 아까 내가 말했던 그 양자 컴퓨터가 나왔을 때도 얘네가 대비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말 그대로 이 공개키 주소로 그 RSA 암호 체계를 쓰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의 음. 보안이 심각하게 위협이 될 수 있다. 나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서 물론 다른 사람들도 하고 있겠지만 그래서 내가 옛날에 그 큐비트 코인 요거를 조금 망상을 돌려봤었는데 그래서 제가 요건 뭐 약간 잠깐 에피소드 보여드리면 이제 지금은 거의 결론이 났는데 그 제가 이 잡 코인을 찾다가 지금 상장 안 된 그 코라니움이라는 코인을 찾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너무 궁금해서 아 혹시나 나도 지금 뽀치 좀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이 밴드까지 들어가가지고 봤는데 아 뭔가 이 원래 보통 암호화폐가 이제 상장이 되면 알트코인들이 상장이 되면 얘네들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 그런 백서 같은 것들이 다 공개가 됐단 말이야. 근데 얘네들이 공개는 했는데 이 되게 그냥 마치 중학교 학생이 논문 쓴 것처럼 막 그냥 뭐 아무 개소리나 써져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이제 궁금해서 이 사람들도 전문가인가 싶어가지고 이제 톡방에다가 이렇게 보냈는데 이제 아니나 다를까 이제 그렇게 좀 반응이 좋지 말해 않았다. 뭐해. 그래서 아 여기서 좀 있잖아요. 제가 이제 여기다가 좀 약간 저도 요때는 정확하게 모르고 아 이게 맞나 싶어서 저도 긴가민가 한 상태에서 이거를 보내긴 했는데 왜냐하면 혹시나 정상인 있을까 싶어서. 근데 여기 뭐 말 안 해도 알겠죠. 여기 이미 사기라는 거 알아챈 사람이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래서 제가 한 달 뒤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거의 지지난 주거든요. 그래서 얘네들 구글과 협력했다 뭐 그런 거 그 뭐 사기 말들을 써놨길래 제가 이제 쭉 지켜봤는데 뭐 결론을 냈어요. 제 나름대로 이 대형 거래소 상장 불가능하다 이걸로는. 제가 리서치를 해서 좀 찾아보니까 너무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고 왜냐하면 얘네가 재작년부터 상장을 한다 준비를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 하나도 안 됐거든요. 그래서 뭐 사기꾼 집단인 것 같다 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믿더라고. 하고 요거는 제일 최근 오늘 채팅 제가 가지고 왔는데 그 이제 뭐 고소하겠다 뭐 이거 사기다 이렇게 걸려 나서 그래서 제가 좀 이거 보고 결과적으로 좀 침울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아니 벌써 수천만 원을 여기다가 넣었더라고. 왜 음, 그런 짓을 했는지. 이게 상장도 안 됐는데 이 수천만 원이나 받고 이 여기 이 사람 있죠 보수 이 사람이 수천만 원 넣고 뭐 이러가길래 와 나는 진짜 정신 나간 줄 알았다. 이런 거에 어떻게 아무것도 안 듣고. 예, 그래서 제가 좀 침울해져 있었는데 이게 아 결국 양자 내성 화폐는 없는 건가 했는데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제 지금의 어떤 암호 화폐들을 이제 양자에다가 내성적으로 바꾸려면은 지금 비트코인도 시간이 많이 있으면은 얘네도 양자 내성으로 바꿀 수는 있어. 근데 지금 그 블록체인 자체가 공개 키로 다 기록이 돼 있잖아. 그럼 얘네를 하나하나 다 바꿔야 돼. 그 말 그대로 서울 전체를 재개발 하는 거랑 똑같아 진짜. 그래서 시간이 그냥 엄청 오래 걸려 얘네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생각에는 지금의 어떤 그 사람들이 그다음에 이 비트코인 그 개발자들이 지금의 그 정도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사실 회의론이 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노력을 벌써 할 수가 있나? 나는 그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난 실질적으로 좀 불가능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얘네도 이제 양자 내성 구조로 요거를 이제 통합하겠다. 이제 요 부사장이 이제 2028년까지 요거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뭐 요거 일단 얘네들도 뭐 일단 지금 이미 블록체인 생성이 된 거는 얘네도 마찬가지로 싹 다 이미 RSA 암호 체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유심하게 살펴본 코인은 얘입니다. 승호한테는 제가 좀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요 알그랜드라는 코인은 그 만든 사람이 이제 튜링상을 받은 양반인데 이제 요거는 설계할 때부터 이제 양자 내성 체계를 이제 적용을 해가지고 그 다른 블록체인이랑 이제 좀 다르게 하거든요. 이거는 그 좀 제가 더 찾아보니까 완벽한 탈중앙화를
실시하기 위해서 얘네는 채굴 보상을 안 주더라고. 음. 그 이제 채굴 보상이라는 거를 이제 주는 순간 탈중앙화랑 이제 안 맞는다 해서 아무튼 뭐 그런 여러 가지 좀 다른 특징들이 있는데, 그래서 얘네가 기술력은 진짜 좋은데 알다시피 얘네 지금 204원이거든. 204원. 그래서 그냥 뭐 그게 사실 도지코인 마냥 그냥 좀 비공식 코인으로 낙인 찍히긴 했는데, 근데 저는 얘를 조금 장기적으로 투자할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평가를 하거든요. 물론 그 사실은 높은 확률로는 이제 그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얘네가 그 일황을 먹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다음 알트코인들 중에서 만약에 대비를 제일 빨리 할 수 있는 녀석은 얘가 아닌가. 그래서 제가 얘를 조금 최근에 적립식으로 좀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쌀 때마다. 음. 네.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거 좀 봐두시면은 좋지 않을까. 근데 물론 여전히 이슈는 있는데, 그 양자 내성 코인 다 좋은데 이 지갑이 털리면은 왜냐면 지금 뭐 예를 들면 지금 거래소 양자 내성이겠어? 업비트 양자 내성이겠어? 아니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요거 지갑이 털리면 사실은 이게 다 무의미한 형태여가지고, 그래서 음. 그 요게 양자 지갑, 양자 내성 지갑 이런 게 나오기 전까지는 만약에 QDE가 진짜 머지않은 것 같다. 그러면은 하드웨어 지갑으로 존버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음. 뭐 지금 제일 유명한 개인 지갑 중에 하나가 베스트 월렛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네도 양자 내성 대비 중이라는데 점점점 말로만 그렇지 보통은. 그리고 얘네는 일단 내가 그 알고리즘도 넣어 놓으려 하니까 없더라고. 그래서 음. 뭐 이 뭐냐 그 알고리즘 자체에서 개발한 그 페라 월렛 뭐 이런 게 있던데, 이 그 송금하는 방법을 그 뭐냐 내가 그 보내니까 그 업비트에서 제가 거부를 당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일단 바이낸스에서 열심히 스테이킹하는 중입니다. 아무튼 뭐 그 정도 상태에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들 한 소액으로 지금 뭐 요 정도 하니까 뭐 저를 완전히 믿지는 마시고 그냥 조금 소액으로 조금 100개씩만 해석을 사자. 해야지. 조금 그냥 뭐냐 저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 예를 들면은 그 채권이나 아니면은 음. 배당금 채권이잖아, 배당금 나오면은 그 다 여기다 걸어받고 있거든요. 뭐 약간 재미로 하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뭐 그 아니 요새 그 빗썸 신규 가입하면은 막 7만 원 이렇게 준다 해가지고, 음. 그래서 그거 제가 그래서 우리 친형이랑 동생한테도 이거 빗썸 그 포인트 받은 거 다 이거 사라 내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때 제가 사라 했을 때는 300원이었는데 지금 204원 돼서 형이 저한테 욕을 좀 하긴 했는데 그냥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제가 아니 이거 들으면서 궁금했던 게, 예 예. 아니 막 북한이 암호화폐 해킹하고 음. 그런 건 무엇인 건가 생각을 아. 했는데, 애초에 그 뭐 주소 값을 해킹하는 게 아니고 음. 지갑을 터는 게 지금 막 해킹한다는 게 지갑을 터는 건가 그러면? 그건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지갑도 근데 사실은 그 암호 체계가 다 그걸 그런 거여가지고 모르겠네요. 그거 제가 모르겠네. 한번 나중에 혹시 근데 뭐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있나? 제가 만약에 알 수 있으면은 그거 한번 제가 알아야죠. 아무튼 오케이. 예 오늘 뭐 되게 좀 수학 얘기 듣느라 좀 지루하셨을 텐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어우 여기까지 재밌었어. 하겠습니다. 알겠어.